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망고마트부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2010년에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밀실 살인 사건입니다. 범인은 이 아파트에 어떻게 침입했고 탈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국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0년 남양주시 진천읍 진접 신도브레뉴 아파트에서 밀실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경기도 남양주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지어진 지 1년도 되지 않다 보니 보안이 매우 철저했습니다. 외부 차량은 차단기를 통과해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설령 걸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면 출입카드나 비밀번호 입력도 필수였습니다. 또한 집 현관에는 도어락이 있었고 아파트 곳곳엔 CCTV도 꼼꼼히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11월 17일 오전 8시쯤에 피해자 E씨, 당시 나이 69세였던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지인과 주식 투자에 관한 통화를 18분가량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로당에 가야 한다며 전화를 끊고 외출복을 입고 경로당에 나갈 채비를 끝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골프를 치러 나갔던 피해자의 남편 박씨는 밤 11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을 했고, 집에 도착한 그는 안방 침대에서 흉기의 얼굴과 목을 약 10차례나 찔려 숨진 부인의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한 흉기를 든 범인과의 사투를 벌였던 피해자의 양손에 방어은이 12군데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부엌칼이었고, 범인이 집안에 남긴 발자국은 화장실에서 쓰이던 슬리퍼 자국이었습니다. 범인은 당시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안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피가 묻은 자신의 손등을 씻고 슬리퍼를 제자리에 벗어두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무렵엔 CCTV도 꼼꼼히 설치가 되어 있고, CCTV를 통해 아파트를 드나든 사람들을 전부 조사하면 범인 찾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시작하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E씨 할머니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그날 통화를 끊은 시점부터 낮 동안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노부부는 십수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은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집안에 장롱을 뒤졌지만 사라진 물건은 없었고, 고가의 명품 시계를 침대 위에 고스란히 올려놓고 강도 사건을 연출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성범죄 또한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관과 창문에 강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커 보여서 경찰은 일단 피해자의 지인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자의 시신에서 다량의 방어원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피해자와 힘이 대등한 여성이거나 피해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약자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특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초인종을 눌러 안에서 열어주거나 출입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집에는 최신식 보안 장치인 월패드가 달려 있어서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 바깥 카메라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의 모습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저장되는 로그 기록을 삭제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범인이 집에 미리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건 당일 일주일 전 CCTV까지 뒤졌지만 의심할 만한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 당일 아파트 외부에 있는 CCTV와 계단을 이용해서 출입을 하려 해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에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역시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 당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아파트에 있는 CCTV를 모두 확인 결과 찍힌 사람은 18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88명의 모든 행적과 알리바이를 조사한 결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남양주 경찰서는 온갖 침입 수법들을 다 상상해봤습니다. 범인이 아직 입주가 안 된 빈집 창문으로 침입해서 계단을 이용한 다음 15층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가정해봤지만 미입주 세대가 있던 2, 3층 집에는 사건 당일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옥상에서 14층으로 내려간 흔적도 나오지 않았으며 1층에서 15층 계단 전체에서 실시한 혈액 반응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의 손톱 등에서 범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집안에 있던 물컵, 식기류, 신발장과 거울에서 6명의 것으로 보이는 DNA 일부와 지문이 나왔지만 그 지문은 1년 전 이사할 때 일했던 이삿짐센터 직원 것으로 확인됐고 6명의 DNA 정보 대조 결과 용의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단편적인 정보로 추측을 하자면, 첫째, 범인은 아파트 보안 CCTV에 찍히지 않는 점으로 보아서 아파트 구조를 잘 아는 인물일 것이다. 둘째,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화장실과 부엌을 들렀다. 그리고 피해자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할 정도라면 피해자와 아는 사람일 것이다. 셋째, 피해자의 방어원이 여러 개인 걸로 봐서 범인은 노약자 혹은 여성일 것이다. 넷째,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계획적인 살인일 것이다. 경찰은 단서를 찾기 힘들자 가족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했지만 피해자의 명의로 보험가입이나 재산 다툼이 없는 것은 물론 사건 당일 가족의 알리바이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2017년 6월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를 했지만 제보 또한 들어오지 않았으며 단서가 없어서 취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알리바이도 일치하고 CCTV에는 모습도 없고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전혀 없는 남양주시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밀실 살인 사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채 5년에 걸쳐서 2016년 1월 미제 사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침입과 탈출 방법조차 전혀 알 수 없을까요? 정말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계획적으로 세운 범행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망고맛두부였습니다.